안녕하십니까, 윌리초입니다. 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책에 나와 있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속도를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또 그것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기교를 발휘하기보다는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영리함보다는 건전한 분별력을 원합니다. 효과적인 사람은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또한 상황에 따라 실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까다로운 의사결정은 올바른 타협과 잘못된 타협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고 있고, 따라서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그 자체는 최고 수준의 개념인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은 가능한 실무 계층과 가까워야 하고, 또한 가능한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가 매핑처럼 만들어 놓은 PPT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접근하는 의사결정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인지 예외적인 문제인지, 그렇다면 일반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자주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일반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책이나 SOP를 만들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요. 예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특수한 문제인데 일회성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발성인 문제들로 대처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의 결정으로 그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문제를 어느 수준에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 조건을 확인하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어느 시기까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돼야 되고,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건들이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부분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들로 의사결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시 두 가지의 부분들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타협점이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는 반쪽의 빵과 솔로몬의 재판의 반쪽 아이가 있는데요. 반쪽의 빵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빵 하나를 가질 수가 없으니 반만이라도 갖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인 건지, 아니면 있고 없고의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어떤 아이에 대해서 두 명의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잘라라, 그래서 하나씩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를 반을 자르면은 없는 것만큼도 못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부분적으로 해결하면은 더 해결 안 한 것만도 못한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됐다면은 온전한 해결과 부분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했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장일치의 의견인 거죠. 회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의사결정자는 그 의사결정이, 그 대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나온 대안이 맞나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 대안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은 혹시나 이 단일 의견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과, 또 그럴지라도 반대적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제기함으로써 그 의견이 맞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복수 의견으로 이제 변동이 되면요, 그 변동에 대한 대안 A, 대안 B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안 A는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냈을 텐데, 그렇다면 그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A 대안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안 B에 대한 평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안 A와 B가 다 좋을 수도 있고요, 한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그 문제가 왜 그런 대안이 나왔는지 이유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반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그 대안을 만드신 겁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은 어떤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대안을 만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놓쳤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C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부분들을 듣고 더 명확하게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대안 A가 확실히 더 맞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A, 대안 B에 대한 것들은 그 대안을 결정했을 때 어떤 부분에 위험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이 작고 이익이 큰 부분들을 더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요. 근데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비슷비슷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자의 재량껏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 고민을 했고 많은 부분들 근거가 나왔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결단력이 부족한 부분들로 분류될 수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시간만 더 딜레이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인지하게 됐으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꼭 결정을 해야 돼? 만약에 이걸 결정 안 하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정하지 않아도 큰 영향력은 없어,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결정하지 않는 걸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경우에 대안에 대한 부분도 문제에 대한 부분 좀 비슷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 대안이 나왔으면은 그 A, B가 비슷비슷하더라도 어느 게 더 현명하겠다는 거를 의사결정자가 그 모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보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결정을 하는 사람은 탁월한 리더겠죠. 예, 그렇게 이제 결정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결정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할 때는 정책만 내놓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실행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자가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명확하게 알려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 대안들이 선정되고 의사결정들이 진행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결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된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되고 있어?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의사결정한 최초의 목표와 지금 의사결정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현실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은 확인을 피드백을 받았으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완료된 거고, 만약에 가서 확인했는데 좀 우리가 최초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해결책에 대한 부분 재검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검토를 들어가고 우리가 최초에 했었던 방향대로 다시 문제부터 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다시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의사결정,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모식화한 건데요. 도식화한 거죠, 도식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회사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민하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대입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공장에서 뭔가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장비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납기일이 한 달 뒤에 바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장비가 노후화돼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정책을 마련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장비가 고장났다. 근데 생산 일정은 언제까지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언제까지 해결을 해야 돼서 생산을 해서 납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필요한 거는 장비를 고치는 거, 장비를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를 사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장비를 언제까지 납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돈이 들겠죠. 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얼마큼의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면은 그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납기를 못 맞출 것 같아요. 물건을 사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타협적인 부분들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그럼 고쳐서 쓰자. 고쳐서 써서 납기를 바치자. 국내에서 새로 들어오면 장비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고치고 납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고쳐서 쓴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애매하고 그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다고 해놓고선 클라이언트한테 못 맞출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아예 그냥 클라이언트에 고지를 하고 납기를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한 달 더 진행돼서 납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해결책으로 가야 될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의사결정 됐어요. 근데 이제 방법에 대한 거, 대안에 대한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했는데 이거를 다 사기로 전부 다 했는데 국내 업체 걸로 살지 해외 업체 걸로 살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국내 업체, 브라보, 이렇게 제일 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싼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가서는 더 좋은 건가? 이게 좋은 대안인 건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고장났던 게 국산 거 아니었어? 너무 자주 고장나는데? 라고 한번 이제 불씨를 조성을 하는 거죠. 외국 장비를 사면 안 돼? 걔네들이 더 오래오래 쓰고 이런 부분들, 중간에 고장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런 위험을 덜 안 안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국산 업체를 사용하는 거, 외국 업체를 사용하는 AP. 그럼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산 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일 거예요. 그리고 비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품질에 대한 부분들, 고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의 관점들을 생각하고 저런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됐구나. 그럼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이익이 있는 거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위험이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은 의사결정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아니야, 좀 더 고민해봐 라고 하는 거는 결단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가 다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고장난 장비를 고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 업체가 전화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그때까지 꼭 납품이 돼야 될 필요는 없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결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장비로 해가지고 뭐 라인이 뭐 A, B, C, D 라인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A 라인 끝나고 B 라인에서 고쳐도 되겠네, 뭐 생산해도 되겠네 라고 일정 미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추후에는 뭐 이렇게 고쳐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안으로 B 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지, 구매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하지 않고 그 라인은 죽이고 BC 라인으로 계속 진행한다. 라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보류한다. 그 결정에 대한 보류를 할 수도 있고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의사결정 어떻게든지 하는 거죠. 예, 국내 업체를 할지 외국 업체를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을 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됐어요. 국내 업체 걸 사는 걸로. 그러면 누가 알아야 되는지 구매부처가 알아야 되고 품질부서가 알아야 되고 생산부서가 알아야겠죠. 그러면 거기 각자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해야 되고, 구매에 대한 건 구매가 해야 되고, 뭐 장비를 보러 가는 거는 생산부서, 공무부서, 뭐 품질부서에서 같이 가서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제대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 언제까지 납기에 대한 스케줄 조정이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누가 해야 되는지 분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 대한 부분들,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지, 그 장비가 제대로 된 게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서들이 필요한지,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된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데 문서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결정이 되고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그 의사결정한 대로 장비가 들어와서 현장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비가 우리가 최초에 몇 개월만에는 뭐 고장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설정을 해놨다면은 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고장나지 않고
그때 뭐 2년 지났는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고장나지 않아요. 국산 장비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장비가 업그레이드돼서 고장률이 낮아졌네요 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 문제 완료.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한 달 빠져 또 고장이나 품질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국산업체를 선정한 거는 의사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재검토돼서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의사결정 다시 하는 CSM으로 프로세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맞는 약간 어거지적인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런 프로세스대로 진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를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의사결정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애매한 좀 불편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다. 하지만 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장 좋은 덜 불편한 결정을 하는 거겠죠. 여튼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책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